혹시 주식 투자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, 어제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없나? 뭐 이런 거요? 근데요, 그걸 진짜로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것도 무려 17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에서 말이죠.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네, 17조 4천억 원. 이건 뭐 오타 아니고요. 정말로 한 사람이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액이 이만큼 불어난 겁니다. 와, 진짜 상상도 안 되는 돈인데,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무슨 게임 리셋 버튼 누른 것처럼요. 이 어마어마한 손실, 그리고 이걸로 돈 번 사람들, 이 모든 거래가 그냥 삭제돼 버린 겁니다. 없었던 일이 된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?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제일 큰 금속 거래소가 왜 시장의 목숨과도 같은 신뢰를 자기 손으로 내팽개쳤을까? 도대체 뭘 지키려고 그랬던 걸까요? 모든 일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니켈이라는 금속이 있었어요. 자, 2022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?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러시아가 전 세계 고순도 니켈 공급량의 거의 20%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. 특히 요즘 전기차 배터리에 이 니켈이 꼭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니켈 공급 끊기는 거 아니야? 하는 공포가 시장 전체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. 모두가 니켈 가격 이제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장의 흐름에 완전 반대로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. 바로 니켈킹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.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칭산그룹의 회장인 샹광다라는 사람이에요. 니켈킹이라는 별명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장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신기술도 개발했고 새로운 광산도 찾았으니까 이제 니켈 공급은 엄청 늘어날 거야. 지금 가격 오르는 건 말도 안 돼. 거품이야.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. 그래서 그는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. 가격이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우리가 숏 포지션,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에 무려 20만 톤을 베팅합니다. 20만 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당시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에 쌓여있던 니켈 재고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어요. 이건 뭐 그냥 인생을 건 어마어마한 도박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판이 제대로 깔렸습니다. 한쪽에는 미래 공급은 충분해 라면서 가격 하락에 모든 걸 건 니켈킹,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이 거대한 숏 포지션을 보고 와, 저거 먹잇감이다 하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, 바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있었죠.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. 원래 톤당 한 2만 달러 하던 니켈 가격이요. 3월 7일에 갑자기 5만 달러를 넘어섭니다. 하루 만에요. 사실 이것만 해도 진짜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. 근데 진짜 광기는 바로 다음 날 3월 8일 새벽에 시작돼요. 불과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또 2배가 뛰어서 10만 달러를 그냥 넘어버린 겁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. 그냥 수직으로 꽂아버린 거죠. 거의 로켓 발사 수준입니다. 시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냥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숏스퀴즈라는 현상입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니켈링은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데 가격이 오히려 오르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? 그럼 증거금을 더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팔았던 니켈을 다시 사서 갚아야 돼요. 근데 이 거물이 니켈을 사려고 하니까 시장에선 사려는 사람이 있네? 하면서 가격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최악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한 사람의 실패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심판해야 할 거래소가 스스로 룰을 깨버리는 정말 역사에 없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이때까지 니켈킹이 입은 손실액, 그러니까 장부상 손실이 무려 1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조 4천억 원이었어요. 만약에 그가 이 돈을 못 내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이건 더 이상 샹광다,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.
만약 이 사람이 파산하면 그 거래를 중간에서 처리해준 JP모건이나 BNP 파리바 같은 세계적인 은행들이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. 그럼 이 은행들도 휘청거리겠죠? 결국 이게 도미노처럼 번져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핵폭탄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.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런던 금속거래소 LME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. 뭐냐면 3월 8일 오전에 있었던 그 모든 니켈 거래를 그냥 취소시켜버린 거예요. 소급 적용해서요. 쉽게 말해서 야,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거 그냥 다 없던 걸로 해.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. 와,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1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. 세계 최고의 금속거래소가 자기들 스스로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. 계약은 신성하고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. 이게 자유시장의 알파이자 오메가잖아요. 그 신뢰의 기둥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주 큰 질문 하나가 남게 됐습니다. 도대체 이 시장의 신뢰라는 건 누가 지켜주는 걸까? 하는 질문이죠. 생각해보세요. 이 결정 때문에 규칙대로 투자해서 정당하게 돈을 번 헤지펀드들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그냥 눈앞에서 도둑 맞은 셈이 됐습니다. 당연히 소송을 걸었죠. 그런데 법원은 그때 시장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래소 편을 들어줬어요. 결국 남은 건 뭘까요? LME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투자자들은 이게 대체 뭐지? 하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. 이 사건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남긴 교훈은 정말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씁쓸한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이거죠. 아, 거대 은행이 닫힐 것 같으면 룰도 그냥 바뀌는구나. 결국 이 사건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. 우리는 다들 공정한 규칙 아래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맺고 싶어 하잖아요. 근데 때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주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, 내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그냥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진실이죠. 자,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냥 컨트롤 Z 눌러서 지워버릴 수 있는 거라면 과연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공정함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?